교육부가 지난 3일 프라임 사업 선정대학 21곳을 지정해 발표했는데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2017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종로학원 한율교육 임성호 대표와 함께 관련된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총 21개 대학이 선정된 프라임 사업.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대학에서 경쟁력 있는 학과를 만들겠다라는 취지이고, 그리고 취업률을 높이겠다라는 게 쟁점입니다. 미래 신산업 분야가 무엇인지를 이제 대학에서 결정을 하고, 또 그 대학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쟁력 있는 학과와 여기에다가 공학, ICT 분야를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어떤 그 학과를 만들고 그게 대한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네. 대체적으로 어떤 생명과학 분야가 좀 특성화되는 대학들은 공학과 ICT를 결합해서 바이오 생명이라든지 의료, 그다음에 건강, 그다음에 뭐 스마트 자동차, 무인기, 로봇 이런 관련된 신설학과를 만들고, 또 만들게 되면 정원이 늘어나는 신설되는 학과가 있는 반면에 또 일부 학과는 줄여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겠죠.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럴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고, 예. 대체적으로 기존 학과들의 모집 인원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죠. 네. 취업 시장에 필요한 공대 출신 계열을 늘리고 인문 쪽 계열을 좀 줄이겠다는 가장 큰 폭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문제는 지금 일단은 선정 대학의 유형이 대유형, 대형 유형, 소형 유형으로 나뉘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나뉘게 된 건가요? 총 21개 대학이 선정됐는데, 그중에서 대형 유형으로서는 9개 대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제 건국대학교, 숙명여대, 한양대학교, 이제 에리카 캠퍼스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고, 정원 조정 이동 인원이 약 한 3,400명에 달합니다. 규모가 크고, 그리고 연간 한 150억 원 정도의 어떤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소형 유형으로서는 12개 대학이 선정이 되었었는데, 성신여대, 이하여대 등이 있고, 여기에서 연간 한 30억 원, 연간 50억 원 정도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대학의 체제 개선을 위한 구조 조정의 신호탄으로 보는 해석이 많은데 이 사업 선정을 둘러싼 후폭풍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날짜로 수능이 194일 남아 있고, 그리고 수시 원서 접수가 9월 1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선정된 학과들은 공학 쪽이라든지 이과 쪽에 집중 편성이 되어 있고, 네. 줄어드는 분야는 문과 쪽이죠. 그럼 현재 대입 수능에서 문과 학생들이 약 한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문과생의 정원이 급격히 줄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당장 수시 지원에서 어떤 불리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수시 정원이 전체적으로 약 한 70%에서 80% 정도를 뽑고 있는데, 3학년 1학기까지가 사실상 학교 생활 기록부는 제출이 마지막 기간입니다. 네네. 그럼 1학기 중간고사가 3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마친 지금 시점에서 대학의 정원 조정이 발생하고, 또 정부에서 취업률도 높이고 지원금까지 준다라고 하면 그 대학의 학과는 인기가 높아지고, 예. 또 합격성도 높아지겠죠. 그렇다면은 대학의 어떤 서열이라든지 학과의 어떤 합격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변수가 지금 발생한 것이고, 수험생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학교 생활 기록부에 대한 수정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준비 자체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관련 학과에 대한 어떤 홍보, 적성 이런 분야들이 사실은 전혀 무시가 돼 있는 상황이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7학년도 입시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이 가장 지금 당면한 과제가 어떻게 가장 준비를 했던 학과들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통폐합되거나 뭔가 변경이 있다 보면 분명히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완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선 문과생들도 거기에 대한 어떤 관련된 학과를 갈 수 있게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 사실 예. 이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요즘 좀 빠른 시점 학교들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사실상 문이과를 구분을 해줍니다. 네네. 그러면은 1학년, 2학년 때 성적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지금 마친 시점에서 발표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문과생들은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진작에 발표되었더라면은 예. 본인들도 이과로 전향을 해서 여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좋은 학과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시점에서도 문과 학생들에 대한 어떤 이런 배려라든지 어떤 보완책들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선정되지 않은 대학교들은 지금 입장이 어떤가요? 대학의 구조 조정이 사실은 하나의 어떤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학의 경쟁력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죠. 여기에 선정이 된 대학과 여기에 선정이 되어서 진행하는 학과들은 앞으로 상당히 아마 취업에서도 유리할 수가 있고 특히 취업에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즘에 뭐 경찰대라든지 육사, 회사, 공사가 거의 100대 1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에 연관되는 학과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학의 경쟁력에 직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탈락한 대학들은 굉장히 큰 고민거리가 될 수 있고 어쩌면은 대학의 어떤 그 서열의 순위까지 바뀌어질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대학가 전체도 어수선합니다. 대학은 대학대로 논란이고 선정이 된 그 대학의 학생들까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유불리가 이제 그 득실이 이제 나눠지게 돼 있는데 없어지거나 또는 축소가 되는 학과의 학생들은 사실은 내가 이 대학 학과를 졸업하면 취업이 안 되는 학과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실상 대학에서 발표해 주는 거나 다름이 없죠. 예. 가뜩이나 지금 문과 학생들이 취업에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 어떤 그 제2의 문제가 또 발생할 소지도 있을 테고 그리고 새롭게 또 신설된 그 지정이 된 학교들도 교수 충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과의 어떤 그 융합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어떤 그 시간적인 어떤 그 준비 상태에서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전 예고제가 시행되면서 이제 2017학년도 입학 정원이 4월 30일까지 조정이 완료됐어야 하는 상황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얼마 전에 고등학교 2학년 이제 내년도 대학 입시죠. 4월 30일 날 발표를 했죠. 대학교육협의회에서 1년 전에 이제 발표를 하게 돼 있는데 4월 30일입니다. 그 어떤 기간 자체가. 그럼 사실상 2017학년도 대학 입시의 전체적인 큰 틀은 전년도 4월 30일까지 이미 공표가 됐어야 되고 그 공표되는 시점에서 혼란스럽게 이제 올해 예상이 됐던 부분들은 한국사가 필수가 되고 국어, 문과, 이과가 통합이 된다라는 혼란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더 큰 혼란은 이번에 그 프라임으로 지정된 대학의 학과, 신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했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빠졌다고 볼 수 있죠. 네.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이 매년 50억 원에서 150억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돼 있는데 돈을 줬다가 혹시라도 성과 목표에 좀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 싶으면 돈을 다시 환수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뭐 탈락한 대학들도 있고 또 여기에 또 지켜보는 눈들도 굉장히 많겠죠. 대형으로 지정된 대학들은 150억의 규모를 또 지원받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형 지정 대학들이 50억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인 계획대로 어떤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21개 대학 전체 정원의 이동 규모가 지금 5천 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공학 계열의 학과 비율이 이 중에서 몇 % 정도 되나요? 증가되는 분야가 공학 분야가 4,856명으로 90.7%입니다. 대부분들이 이제 공학 계열에서 증가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인문사회에서 증가는 126명밖에 안 됩니다. 전체 5,300명 중에서 불과 2.4%밖에 되지 않고 이제 중요한 거는 줄어드는 분야인데 네. 줄어드는 분야가 이제 인문사회계가 49.1%, 그다음에 자연과학 분야가 한 27.6%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대학이 학문의 공간이냐 취업의 공간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취업에 유리한 학과만 지원을 받게 된다면 이것에 뒤따르는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인문계열 학생들 계속 줄이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이 인문계열 학생들 수가 더 줄어들면 그 이후엔 또 어떻게 되는지. 악순환도 사실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이과 선호 현상이 그 높아졌기 때문에 이과로 학생들이 이동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본인의 어떤 그 적성이라든지 이과를 가기 위해서 수학을 잘해야 된다라든지 과학 탐구를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현장에서 사실은 아무리 이과가 취업이 잘 되고 또 그게 또 유망 학과를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본인의 적성이 맞지 않은 부분들이 그다지 그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되지 못합니다. 네. 현행 대학 입시에서 문과가 약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급속도로 뭐 50%, 40%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현행 이런 어떤 그 정책이 계속 진행이 되어진다라면 문과 학생들은 대학 들어가기도 더 힘들고 설사 그 대학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중점적으로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취업에서도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 선정된 대학들은 실제로 취업률을 좀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칫 대학이 너무 취업에만 연연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좀 받을 수도 있겠어요. 인문사회계가 줄어들고 있고 자연계 중에서는 그 기초학문 분야, 뭐 수학이나 물리 분야가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그 학문적인 융합이 이루어져서 미래 성장 산업을 만든다라는 취지는 근본적으로 좋지만은 이게 사실 몇 년 있다가 이 산업 자체가 또 성장 산업을 계속 유지할지 안 할지도 사실 모르는 일이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그렇다면은 그 이런 부분들이 대학의 어떤 그 본연의 어떤 그 공학이라든지 기초학문에 충실히 공부했던 학생들을 기업에서 뽑아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기업에서 조금 더 뽑고 활동을 하고 어떤 그 연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짚어본 이 프라임 사업 관련 사항들이 이제 반영이 된 새로운 입학 전형 계획이 이달 말에 발표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졌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일단 선정된 대학들의 그 구체적인 그 학과별로 모집 인원이 확정 발표가 돼야겠죠. 예. 그렇다면 특히 이제 줄어드는 학과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질 텐데 그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될 테고 그리고 지금 입시를 얼마 남겨두지 않는 시점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과연 문과 학생들도 교차 지원을 해서 이과에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수능 최저를 지금 현재 이과에서는 수학을 그 이과 수학을 그 수능 응시했다라든지 과학탐구를 응시했던 학생들에게 수능 최저 기준 정도를 이제 부여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연 풀어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발표가 나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일교육의 임성호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